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늘누수 대표 조가병입니다. 저희들 오늘은 이 앞전에 영상에 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사장님들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사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모든 사장님들의 그런 고민들, 그 다음에 그런 해결 방법 그리고 대처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부당해고, 그 다음에 해고예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사장님들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5인 이상 모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자, 해고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하고 30일 전에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통상 30일분에 급여를 모두 주시고 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반드시 그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당신과 어떠한 사유로 우리 직장과 맞지 않으니 오늘부터 30일 후까지만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세요 라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요. 근데 여기서 예외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근로자가 직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때, 혹은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그런 취업규칙을 위반을 했을 때, 그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그런 사유들이 있죠. 근데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뭐 청소를 못하거나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사유는 바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것은 3개월 미만,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그런 위반 상황을 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 되고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 사장님들이 그냥 30일분의 임금을 다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점 알고 계시고요. 자, 근로자 3개월 미만을 해고하자. 이거는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나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고예고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저희 사장님들 제일 많이 당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사장님들, 요즘 시기처럼,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 시기처럼 사람 구하기 너무너무 힘든 요즘 시기에 오지랖은 근로자를 그만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해고 수당을 주셔야 된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셔야 되고요.
5인 미만 5인 이상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들 유일하게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요, 아셔야 될 게 구도로 이야기하게 되면 30일 전에 구도로 나는 너를 30일 전에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입니다. 문자, 이메일이나 아니면 자필로 쓰시든가 프린터를 하셔가지고 그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구도로 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장에다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이게 인정이 됩니다. 구도로 하더라도. 참 진짜 근로기준법이 참 그죠. 반드시 이 점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부당해고 조심하세요. 부당해고. 자, 3개월 전에 근로자들이 일을 못했을 경우 해고를 하기 위해서 부당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당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해고는 무엇이냐?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이유 없이 해고를 시켰을 경우 그게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부당해고는 근무 첫날부터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사장님들, 부당해고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사장님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부당해고라는 단어가 존재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 힘든 시점에 오직 하면 저희 사장님들이 아시죠? 근로자들을 해고를 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오직 하면 그 사람은 그만두게 하겠습니까? 근데 법에는요, 이게 부당해고로 될 수가 있어서 더 많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랑 5일 미만에 적용되느냐 5일 이상에 적용되느냐, 저희 사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부당해고는 5일 이상만 해당되죠. 5일 미만도 부당해고는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5일 미만은 민사로 들어갑니다. 5일 이상은 부당해고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죠. 자, 5일 미만 부당해고는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근로자가 정말로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일 미만은요, 모든 게 나는 부당하게 해고를 됐습니다 라고 근로자가 밝혀야 되는 겁니다. 5일 미만은요, 민사소송일 때는. 부당해고 5인 이상. 자, 부당해고라는 이 단어가 과연 진짜 부당이냐, 간혹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부당하여 노골적으로 일부러 그 해고를 시키는 그런 회사들 있죠. 작은 회사들 말고 보통 큰 기업에서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처럼 5인 이상, 갓 5인 이상, 근로자가 10인 미만, 20인 미만, 이런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해고시킬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틀림없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럴만한 사유가 정말 있었기 때문에 해고라는 걸 시켰었는데 그게 잘못하여 부당해고에 포함이 돼서 금전적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스트레스가 미치겠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정신병 걸립니다. 그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병원을 갑니다. 정신병원 가서 약을 먹습니다. 상담도 받습니다. 돈을 떠나서요,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억울해서 미칩니다. 그래도 법원에서는 근로자 편을 들더라고요. 자, 부당해고.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근무 첫날부터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 근로자들이 말하는 부당해고. 근데 저희들 사장님들은 절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정도의 사장님들은 5인 이상 사장님들 절대로 부당해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라는 이 단어는 지우겠습니다. 자, 부당해고를 피하는 방법.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자, 해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해고는, 자, 근로자가 한 번만 잘못해가지고, 두 번만 잘못해가지고, 세 번만 잘못해서는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명목이라든 해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로자들이 잘못했었을 때를 전제하에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고. 근데 사장님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구도 경고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말했듯이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저희 사장님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구도로, 입으로 근로자를 앉혀놓고, 자, 타이르는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타이르는 거. 자,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너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쳐줘. 너는 너무 자두지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빨리 와주겠니? 너는 근무 시간에 너무 핸드폰만 들여다보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줬으면 해. 라고 하는 건 무효입니다. 사장님들, 근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타이르는 게 낫죠. 설득하는 게 낫고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개선된 방향을 제시를 하고, 다음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무효랍니다. 소용이 없답니다. 반드시 경고장 내지 심할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장이나 심할서를 받으셔야만 그게 합법한 절차고, 나중에 가서 재판을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구도로 하는 거는요, 인정이 안 되고요. 구도로 하는 것은 그 즉시 용서를 했다라는 증거를 합니다. 구도로 하는 것은 그 즉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갖고 죄를 물을 수가 없답니다. 반드시 저희 사장님들 중요한 겁니다. 심할서 내지 경고장을 주셔야 됩니다. 심할서 하는 방법도 다 있죠. 무작정 너 심할서 써라 얘기 아니에요. 심할서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절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어렵죠. 자, 첫 번째로 경고. 너는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위반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장이 나가야 됩니다. 심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할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할서 포함해서, 자, 이래는 경고입니다. 이래성은 경고입니다. 처음 나가는 건 경고고요. 같은 사유로 혹은 비슷한 사유로 두 번째 경고 또는 심할서를 받을 경우는 감봉을 하셔야 됩니다. 감봉을 하셔야 돼요. 급여의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감봉을 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때 감봉의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을 넘을 수가 없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봉을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은 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감봉 금액에 대해서는 100% 모르지만, 감봉을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밑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직을 시킵니다. 같은 명목에 같은 사유로
심한서를 3회 내지 경고를 3회 받을 경우는 정직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고를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해고.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적법한 해고입니다. 절차를 거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자, 그럼 방금 말하는 적법한 경고, 정직, 감봉, 해고 이 해당하는 걸 근로자에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비상 소집 회의나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하셔야 됩니다. 자, 회사, 자, 3인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3인 이상. 3인 이상. 3인 이상. 뭐, 예를 들자면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 혹은 감사, 혹은 그 회사의 뭐, 부장, 과장, 뭐, 점장, 이렇게 있죠. 간부. 그 다음에 해고를 하려는, 뭐, 회사 사장님이 됐던, 뭐, 또, 혹은 또 간부가 됐던, 대표를 하겠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어떤 너도 참석을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3인 이상이니까 그 인원수는 제한은 없어요. 3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근로자. 자, 이렇게 3인 이상 근로자 대표, 해당 근로자 포함해서 4명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자, 근로자에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소명할 기회마저 전부 다 기록에 남겨두시고요. 혹시 합니까? 정말 그렇게 사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소명을 한 시간을 주셔야 된답니다. 반드시 징계위원회가 열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 또한 며칠 이상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들 반드시 이런 걸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사장님들, 만에 하나 그만뒀던 직원들이 부당해고로 소송이 들어오면 근로자는 정부에서 국선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을 해줍니다. 국선 변호사는 너무 변호사죠. 자, 너무 변호사들이 같이 소송을 들어오면 저희 사장님들 웬만해서는 재판까지 가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노무사들은 같이 소송이 들어올 때요, 근로자가 잘못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로자 잘못했다. 그래, 인정해요. 근데 너네들이 해고시킬 때 절차를 거쳤느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걸치지 않았다면 그게 부당해고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선 변호사들 스스로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돈 몇 푼 안 돼요. 그러면 국선 변호사도 나름 변호사예요. 그죠? 뭐 변호사들 연봉이 뭐 몇 억씩 된다고 하죠. 그러면 자, 국선으로서 나와서 그 수수료 몇 푼 챙겨가지고 몇 억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변호사들, 너무 변호사들, 제가 왜 노무사들한테 나쁘다고 하냐면,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근로자들한테 시킨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직접 근로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시킨답니다. 지시를 한답니다. 자,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으니 이게 부당해고가 맞는지 봐주세요 라고 할 때 시킨답니다. 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다른 직장 잡지 말고 그냥 놓으세요. 제가 그 기간 금액까지 다 받아줄게요. 시킨답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야 그 금액은 더 늘어나요. 진짜 근로자들이 신고 들어올 때는 일 그만두고 며칠 내로 바로 노동청을 가고 국선
변호사도 며칠 내로 바로 받아요. 그런데 소송을 보면 꼭 한 2달, 3달 있다가 이게 진행이 되죠. 그럼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그러니까 5달 동안의 급여를 모두 뺏깁니다. 그 근로자의 5달. 이걸 노무사들이 시키더라고, 이거를. 자, 노무사들은 뭘로 들어오냐? 저희 착하신 사장님들에게 5개월치 급여, 5개월치 급여 플러스 벌금. 그러니까 자꾸 벌금을 들먹거리더라고. 저한테는 그랬어요. 당신 만약에 끝까지 가갖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당신이 지면 여기에 대한 벌금이 나온다. 자, 이겁니다. 재판까지 안 가면 이 벌금은 안 나와요. 근데 재판까지 가서 저희 사장님들이 지셨다고 하면,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졌다고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이 왕창 나오죠. 많이 나와요. 급여 플러스 벌금을 가지고 합의를 하자고 해요. 노무사들이 합의를 하자더라고. 과거에 저에게는 5개월치 급여 1000만원, 1200만원. 저에게 노무사가 합의 금액을 요구했던 게 1200만원 플러스 벌금 1000만원 주고 나온다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잘못을 했어야 뭐를 벌금을 물지. 아니,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장님들이 근로자를 해고를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희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오직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면 일을 그만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미칩니다. 근로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루에 주어진 일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근로자들 그 일을 대신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다른 근로자들이 사장님, 저 사람과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일도 안 하고 가고, 이걸 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들이 대신에 해주고 가야 됩니다. 자, 한두 번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알아듣게 설명했습니다.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기분 안 나쁘게 다 해주고 진짜 지원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어느 날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제가 근무 시간 외에 4시간 투지해서 그 근로자의 일을 대신 해줬습니다. 한두 시간 더 했습니다. 해고하기 전에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3개월 미만은 해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예고 수당이 없다 해서 3개월 전에 해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부당 해고로 돼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말하자면 저희 절대 사장님들은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국산 노무사가 처음에는 2,000만원, 2,200만원 합의금을 요구를 했는데, 자,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배 째십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님과 그쪽 노무사가, 그래요, 사장님이 잘못한 거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절차가 잘못됐어요. 절차가. 적법한 절차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요. 사장님들이 정당하게 해고하면 그게 법이 맞는데,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해고가 맞느냐를 놓고 따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그 절차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저는 결국 $8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800만원을. 자, 그러면 노무사들이 여기에서 약 20에서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한 30% 정도만 하면 200만원만 해도 노무사들은 괜찮죠. 자, 이런 근로자들이 하루면 수십 명이 있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근데 대부분 그런 근로자들은요, 노골적으로 이걸 노린답니다. 노골적으로. 조금 착하신 사장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잘 모르는 사장님들을 노린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가 한 500 먹고, 농사가 나머지 2, 300 먹고, 그러니까 농사들도 우리가 농사들을 이길 수 없어요. 이만한 틈을 가지고 파고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에 큰 타격을 줄 만큼 일도 안 해놓고 갔으면서 이게 부당해고라고 신고가 할 만큼,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끕니다. 근데도 제가 큰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근로자들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막 억울해 해가지고 미칩니다. 그게 어떻게 부당해고냐, 막 억울해가지고 미쳐합니다. 막 열받아 합니다. 나 진짜 말이 안 납니다. 이게 뭐, 자, 시청자 여러분, 부당해고와 그 다음에 해고에 대해서 설명을 잘 전달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사람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겠죠.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느 직종이든 뭐 마트, 편의점, PC방, 뭐 음식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든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사장님들 오직 하면 근로자들을 그만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이게 잘못되면 저희 사장님들 마음에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사장님들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제가 알바 혹은 직원을 면접 보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독자 한해서 저희들이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간단한 소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래야 보내드립니다. 그냥 문자로만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문자나 이메일로만 오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지 않고요. 반드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분이 제가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근로기준법 양식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양식, 취업규칙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하신 분 안 해줍니다. 이전에 구독하신 분들 한해서 항상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는 알바들, 그 다음에 직원들 면접 보는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